2023년 8월 6일 이정훈입니다. 새만금 잼버리가 계속 뉴스에 오르고 있는데요. 저는 두 가지 사건이 아주 대비적으로 보입니다. 전북 스카우트 연맹이죠. 전북연맹 제900단이 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새만금 야영장에서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900단은 전북연맹에 소속된 스카우트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새만금 야영장에 들어온 전북연맹은 833명인데 그중 75명이 900단 소속입니다. 이 900단 관계자는 기자회견을 갖고 태국인이 성범죄를 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해 퇴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범죄자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 의료가 열악하다. 이런 이유를 내걸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주최 측은 이 성범죄는 아니다. 문화 차이다. 실수다. 성적 목적의 침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또 여기에 뭐 샤워장 시설이 뭐 집 같지는 않죠. 노지에 있는 건데 그런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벌어진 거를 900단, 전북연맹 소속 900단은 성범죄라고 주장해서 그게 받아들이지 않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우리는 나가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만연되고 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중심의 이기주의로 보고자 합니다. 전북연맹은 어찌됐든 전북도와 더불어 이 새만금 잼버리를 주최하는 쪽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대한민국 스카우트 연맹이고 전북연맹 소속의 단이라면은 이 잼버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잼버리가 엉망이 돼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외국, 미국, 영국 이런 대원들이 철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소속 단원도 철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와 대비되는 것이 이제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가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리저리 다 돌아다니고 살피고 있습니다. 나 화장실 청소하러 왔다 하면서 직접 청소 검사를 하니까 움직입니다. 지금 뭐 언론으로부터 굉장히 질타를 당했고 엉망이고 미국, 영국 이런 팀들이 빠져나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총리가 가서 직접 챙기니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총리는 관계자들을 소집해서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다. 화장실 둘러보다 화장실에 남이 안 내린 물을 내렸고 묻은 것을 지웠다. 군대 갔다 온 분들은 화장실 청소 해봤을 거다 아니냐. 누구에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계속 돌아다니고 직접 청소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이 뛰는 거죠. 공무원이 뛰는 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뛰는 거죠.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소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날 성과를 거르려면 공무원의 대장이 대통령이잖아요. 그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라. 이 공무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0.7%포인트밖에 이기지 못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전공로, 그 다음에 교육공무원인 뭐 전교조 이런 것과 어느 정도 유착을 했었죠. 그래서 공무원들의 편의를 매우 많이 봐줬습니다. 제 친구가 서울시에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중경까지 있다가 은퇴했는데 그 친구 말이 참 재밌어요. 야, 박원순 등 민주당 사람들이 서울시장이 되면은 반바지 입고 다녀도 되고 진짜 편하다. 근데 조직은 엉망이 된다. 반대로 오세훈 등 이 보수적인 시장이 나오게 되면 옷도 똑바로 입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불편해야만 국민들이 편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인데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국민, 대신에 국가로부터 돈을 받고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 공무원들이 자기 노조를 만들어서 내가 편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국민들은 불편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공무원들을 움직여서 국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대통령입니다. 잘하는 정치거든요. 지금 새만금 잼버리가 엉망진창이 된 걸 보게 되면 전라북도가 이 잼버리를 이용해서 새만금 지역을 투자를 해서 그 지역 발전을 하려고 하다가 망가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된 거는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이 지역 이기주의를 용인을 한 거죠. 잼버리를 유치해서 그걸 하려고 하면 잼버리의 본연의 목적에 맞춰야 되는데 새만금 공항, 택도 없는 소리죠 진짜. 지금 무안공항도 고추 말리고 있는데 새만금 공항 지어서 무슨 거기서 여객기를 띄우겠습니까? 지금 군산에 군산공항이 있어요. 거기에 이스타항공인가가 제주 가는 거 딱 한 편 운영하는데 지금 그것도 중단돼 있습니다. 한 편의 민간기도 뛰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비행기 승객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새만금에 국제공항을 짓겠다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돈 한 1조 원을 투입해서. 그리고 군산항에서 나오는 물류가 적습니다. 군산항을 확충할 필요도 없고요. 군산에 있었던 현대 중공업 HD그룹의 조선소도 문을 닫았습니다. 배를 지어야 할 필요도 못 느끼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런데 군산항이 그렇게 놀고 있는데 새만금 항구를 짓겠다고 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도 면제해 줬어요. 새만금 공항은 10번이나 예비 타당성이 안 됐던 거가 통과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그쪽에서 자기네 표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거니까 이거를 감시하는 게 없고, 새만금 잼버리에 대해서는 점검이 없으니까 개판이 된 거죠. 공무원을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요, 절대로 문재인 편이지 윤석열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잼버리 같은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총리가 가서 현장을 누비면서 직접 화장실 청소할 때 그때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가 났을 때 그거 가지고 문재인 그 좌파들이 전부 다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가려 덮어 씌우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경찰도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걸 그때 그걸 핑계를 이걸 갖고 저항을 하려다가 간신히 넘겼습니다. 이제 경찰 좀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청경회의를 주재했던 유청경이 이번에 사퇴를 하는 걸 보게 되면은 힘이 빠진 거죠. 지금 군에서도요, 9.19 군사합의를 추진했던 그런 세력들이 거의 살아있어요.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연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없이 따라갔던 군인들이 다 살아있다고. 지금 국정원에서는 북한하고 통했던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기 때문에 소동이 벌어지는데 군은 그대로고 산자부도 탈핵정책했던 공무원을 다 살려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뭘 해야 되냐? 그걸 치고, 적어도 고위직은 쳐야죠. 그리고 자기 뜻을 사람들을 집어넣는 역관제를 해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조직이 움직이도록 계속 현장 방문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요, 이원택 의원이 물었을 때, 작년이었죠. 한 번도 잼버리 현장 안 갔다 그랬습니다. 그 후에 갔는지 모르지만, 자기 담당 업무인데 왜 안 가 세계대회를 하는데.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다니고 하면 총리가 다니고, 총리가 다니면 장관이 다니고, 장관이 다니면 실장들이 다니고, 청장들이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일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프라이드를 가져야지, 무슨 임금 더 달라, 나 복지, 워라밸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노동자로 가게 되면 국민이 망가지는 거죠. 국가가 엉망이 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이 저도에 휴가를 가서도 절대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왜? 새만금 개영식에 부인과 같이 가서 스카우트복 입고, 우리 윤 대통령은 대광초등학교 때 스카우트를 해봤잖아요. 그런 애정이 있어서 갔는데 이게 개판이 돼서 휴가가 즐겁겠습니까? 그게 뭐냐? 용산에 계시지 말고 헬기 타고 전국에 말단 행정부서를 다 가라 이거예요.
가서 야단치지 말고 격려해. 이번에 한덕수 총리는 야단을 쳤지만 이건 칠 수밖에 없지만 잘하시오 잘하시오 나는 당신을 믿소 할 때 그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국민들 지지가 올라가고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여가부 지금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그럼 장관 책임 물어야지. 무조건 날려야지. 문재인 정부처럼 하지 말라니까. 자기 표 많이 나온다고 전북에 퍼주고 말이야. 근데 저런 걸 개판이 되고. 하나하나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기자들을 할 때도 조갑재 부장한테 해보는데 현장에 가면은 거기 냄새가 있고 바람이 있고 소리가 아비규환이 들리면서 느낌이 있다. 현장에서 이거 다 TV 보고 알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TV는 냄새를 못 전하고요. 바람을 안 정해줍니다. 가서 보면 그 살기와 확 다릅니다. 더위와 추위가 느껴집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합리성이 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오대양 사건을 설명할 때 그럽니다. 오대양 사건이 32명이 이 천장에서 죽은 시체로 발견됩니다. 그 시신이 옮겨져 왔다고 그게 1987년 6년인가 7년 사건인데 주장을 해요. 차로 싣고 왔다고. 근데 현장에 차가 요즘도 있지. 봉고가 그 현장에 2번 온 적이 있어요. 이 시신이 발견되기 전에 거기에 싣고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때 벌써 30년 전에 본 거니까 옛날 본 거는 12인승이 있었어요. 아주 작았어요. 근데 그때 거는 이 트렁크 쪽을 여는 그 해치라 그러나 그게 없고 옆에서 무는 연만 있었어. 옆에서 무는 문만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 32명이니까 2번 왔다 그러면 한 번에 16구의 시체가 온 거죠. 그 살아있는 사람이 운전해야 되니까 17명이 와야 되는데 운전사는 운전석에 딱 앉고 그 나머지 의자의 시체를 16구를 놓고 올 수 있나요? 살아있는 운전사가 운전할 배심이 있어요? 그 의자를 다 뜯어내고 진칸처럼 했다면 차곡차곡 쌓아서 올 수 있겠지. 그 시신을 쌓고 와서 차가 달려왔다면은 밑에 시신을 흔들려서 막 피가 나오고 눌린 흔적이 나오죠. 그런 시신을 번쩍 들어서 천장에 올려? 그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자는 거 번쩍 들어보세요. 무겁습니다. 움직이는 사람은 가벼워요. 근데 축 터진 사람은 어렵습니다. 그럼 옷이 터지고 이렇게 되지. 밑에 잡아서 끌어올리고. 근데 위에 시신 깨끗하거든. 현장에 가면 합리적으로 딱 판단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계속 상상을 하게 되면 타살이다 뭐다 시체가 이동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현장에 가야 됩니다. 대통령이 현장에 가시면은 자기도 보고 듣고 보고받는 게 있고 직원들이 물론 말을 안 하겠고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는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 하시려면 문재인과 달리 현장을 계속 가서 공무원들이 속입니다. 근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조직을 살려야 돼요.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 못하도록 죽여놨으니까 경찰이라도 동원해서 담당 부서는 맨날 잘 내고 있습니다. 대책 있습니다. 이번에 김현숙 장관도 여가부 장관도 대책이 있다 그랬는데 폭염에 대책 없었잖아요. 지금 제3의 기관이 가서 정보 보고를 해서 주무부처에서 올린 정보 보고랑 판단을 대통령이 해야 됩니다. 총리가 판단을 하고 경쟁을 시켜야 돼요. 국내 정보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 언론들이 올리는 것도 봐야 돼요. 우리 김은혜 홍보수석이 있겠지만 대통령한테 올리는 각 언론 보도 자료를 꼭 유리한 것만 위에 올리고 맨 밑에 놔서 못 보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대통령은 그렇게 올라오는 보도 자료 말고도 별도로 본인이 신문 보면서 딱 잡아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문재인이가 뭘 내가 문재인에서 잡아넣으라 그러잖아. 잡아넣어야 됩니다. 저렇게 막 퍼줬으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사드 망친 건 어떻게 합니까? 국가안보 망친 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념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이 패거리로 갔기 때문에 하나하나 강론을 봐야 됩니다. 이 디테일에 악마가 있는 거예요. 기자들도 현장에 가보면 디테일이 강해지면 기사를 잘 써요. 현장에 안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한 총리가 잼버리 현장에 팔 걷고 이 양반이 지금 70노인네 거의 80대 다다니는데 다니니까 이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저 정도 체력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이재명을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산에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윤석열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이재명하고 문재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말로만 하지 변한 게 없다 그러는데 보여주셔야지.
그럼 결국 현장에 있는 공무원을 움직이게 해야지. 그럼 현장 시찰하는 수밖에 없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합세해서 속이는 공무원들, 지역 정치인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제3의 정보, 국정원이 못한다면 경찰 정보라도 올라오게 하고 언론 정보도 보고. 그 대통령께서 참 실수한 게 집권하자마자 문재인은 자기 퇴임하기 전에 국정원 국내 정보를 없애버렸고 경찰을 국가경찰, 자치경찰 또 수사경찰을 막 쪼개서 정보활동을 많이 죽여버렸죠.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뭘 했습니까? 민정수석을 안 하겠다, 없애버렸습니다. 민정수석이 있어야 청와대 차원에서 국정원, 경찰, 검찰 딱 장악하고 뭐 끌고 가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뭘 하겠다는 거지. 난 윤석열 대통령도 제2의 문재인이었어 그때만 해도. 지금 와서 민정수석을 부활하면 좋고요. 안 한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야 돼요. 저는 그걸 일단은 국가안보실이 했으면 좋겠다는데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국내 안전 문제는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근데 국내 안전을 넘어서 국내 정보가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찰을 통해서 하던 그 정보를 국가안보실에서 받아서 대통령한테 주던, 이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겁니다. 현장에 방문해라. 그 다음에 제3의 정보 시스템을 정확한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중부처는 항상 속이니까 받아라. 그걸 토대로 현장 확인해라. 그리고 공무원을 조질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라는 거. 이런 리더십이 있어야만 다음 총선에서 이 국가 개조를 할 수 있도록 국힘당이 승리할 수 있고 잘했다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